1개월에서 3개월에 테마주로 100% 이상 올라간 거는 하지 않는 게 여기서 추가 수익률 그거 노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문 닫아놓고 20, 30% 급락할 때 당하면 그거 빠져나오는데 어떨 때는 몇 개월 걸릴 수 있거든요.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로봇 다음을 찾는 게 나아요. 이제 한 달 동안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나리오의 우선순위는 유럽이다. 네. 유럽이다. 그러니까 유럽을 공격한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길 바랄게요. 대표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 중요한 변수로 보셨던 것이 지난 24일에 있었던 일본 BOJ였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지 않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없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쉬는 동안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딥시크 쇼크가 있었고 엔비디아 급락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고 또 최근 이틀 동안 국내장은 좀 반등을 했고요.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지금 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승조 대표님 의견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대표님 한 말씀 들어볼까요, 먼저? 최악은 3월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새 뭐 하루에도 그 환율이 20원 뜨는 것도 봤잖아요. 10원 단위당 30포인트가 기본으로 변동한다. 10원 단위당. 네. 그러면 종합지가지수 30포인트. 네. 네. 그러면 제가 구정 연휴 전에 급등한 거라든지 서학 투자자들은 다 현금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제가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이제 엔비디아는 제가 예상하는 수준만큼 급락했어요. 테슬라가 아직도 20, 30% 급락하는 모멘텀이 한번 나올 텐데 네. 그 끌개는 중국에서 줄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거는 예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뭐 딥시크는 뭐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건데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 항상 그 우리가 그 분석하는 복잡기 시각이 이게 인공지능 러닝 기법입니다. 신경 네트워크. 그러니까 딥시크라든지 오픈 AI가 하는 공식 방식을 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2,500개 종목을 계속 돌려갔고요. 그러면 이럴 때 1월 30일에 한번 시장이 쇼크를 줘갖고 트럼프 화해 공개 시 통신 장비 5G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딥시크 연골고리 종목들이 이거는 엔비디아 급락시키고 SK하이닉스 급락할 때 딥시크 연골고리 종목들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오나? 이거는 GRT라든지 NK전자라든지 뭐 저사양 GPU 관련된 몇 가지 종목들 갖고 샘플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플 스타링크 원전주 이거는 이제 저는 롱으로 보는 거고 이쪽이 지금 단기간에 숏으로 봤는데 여기에 가장 기준이 이 원달러입니다. 우리가 이때 1487원에서 1420원까지 갔다가 저는 이거 돌파할 거로 봅니다. 이번 시장의 바닥은 네. 뭐 1480원을 돌파하는 그 이벤트 드라이브니 언제 나오나 이거는 중국 대륙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언제 때리냐는 유럽 한번 거친 다음에 중동 거친 다음에 때리지 중국은 뭐 전화상이거나 제일 아껴둘 것 같아요. 카드를.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2월 10일에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 동안 어떤 협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협상 안 된다고 봅니다.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잖아요. 또 한 달간 유예시켰다. 뭐 하니까 봐봐. 트럼프는 전술 전략가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다 저는 한 달이 한 게 중국의 공격의 힘을 그쪽으로 몰기 위한 타이밍 조절 같고 그 다음에 그 한 달 동안은 유럽에 집중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쪽을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시장 바닥은 저는 12월 27일을 이거 돌파할 때 바닥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3월달 시나리오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상위 종목들이 얼마나
이거는 그 사이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주냐가 중요하겠죠. 그거를 추적할 거고요. 네. 이날이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 날이 12월 27일이고 요게 이제 2월 1일 날 이날이 가장 공포였죠. 환율이 1470원, 20원 트면서 우리가 80포인트 빠지고 파생 시장에서 그냥 하방이 대박 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죽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1450원 요 밑에가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 급등한 것들 매도. 그리고 이런 것들 매도한 건 언제 매수하냐? 요 1470원 도착하거나 뚫을 때 매수. 이 지그재그가 종합주가 지수는 2550, 2450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만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시가상위 종목들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이번 시작 바닥은 저는 2차 전지주가 진짜 어디서 바닥 나오나 그거 갖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115불 이하부터는 좀 분할 매수하는데 저는 바닥은 아직 안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악 경우는 100불도 건드렸다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스가 하나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론을 기준으로 시가상위 종목들이나 모든 지금 장에서 어떤 기법이나 전략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이 박스 이론이 제일 잘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고인물 이론인데요. 뭐 갖다 예를 들어서 니콜라스 디바스의 박스 이론이라고 옛날 이론인데 네. 이거는 각각의 종목의 상단 하단을 정하고요. 여기서 개념은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개념을 돌파. 그러니까 박스로 지그재그 하다가 이 돌파할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 때 놓쳤어요. 그러면 여기서 박스가 하나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 직전 고점이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다시 사고요. 그 다음에 이 돌파하는데 샀는데 이 돌파하는 거를 지지 못하고 깰 때는 매도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어느 지지선을 찾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요게는 이제 제가 $1 갖고 체크할게요. 네. 요게 1,450원입니다. 그러면 1,500원 치면 요게 얼마 차이죠? 50원이죠. 그럼 딱 중심이 얼마예요? 1,475원이죠. 이 1,470원과 1,45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와 1,470을 뚫는 경우가 2, 3월 달에 언던가 이거를 박스로 한번 체크하는 게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1,470원대가 2,450입니다. 네. 그러면 1,430, 40은 2,550. 그 이상은 안 봅니다. 당분간. 그래서 그 박스 이론으로 접근한다면 이걸 이제 종합 주가 지수를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도 그러니까 2,450에서 2,550선 여기 박스에 갇혀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 뚫으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6만 전자 만들어줘야 돼요. 아직 그거 안 보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22만 원을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바닥이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서 환율이 1,450원이 저항되면서 1,400원 근처 가거나 그걸 깨야 돼요. 아직 그런 상황이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3월이나 5월 중이라도 푸틴도 몇 번 뭐 전화를 만나든 뭐 직접 가서 만나든 두세 번은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지 틀어질지 이거는 3월 달에 결론이 날 것 같고 그 상황까지는 계속 그냥 50포인트도 수없이 보실 겁니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그래서 요번에 1,450원 깼다가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봤자 여기 또 갇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거 여러 번 공격할 거라고 봐요. 이거 공격할 때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시가상위 종목들 올라간 거 요번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올랐으니까 이제 그쪽 숏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롱숏의 박스를 체크하시는 게 3월 달까지 체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아시아권의 블랙록이나 이런 쪽에서 볼 테니까 이게 EWI 달러 베이스 종합주가 지수거든요. 55불 6불이 상단. 그 다음에
50불까지 맞으면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 2350 다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오만전자 살짝 깼다는 얘기고 SK하이닉스가 다시 15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를 또 구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2불에서 막아갖고 55불까지 올라가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환율과 연계해서.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그동안에는 127과 150의 박스였습니다. 이 박스가 하나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불과 130불의 박스. 이 박스가 하나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게나 밑으로 많이 내려요? 아니, 전 이것도 깰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그 엔비디아 주도주에서 그 팔란티어로 주도주가 바뀌었고,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것들은 이 미중 간의 싸움에서 타켓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딥시크에 대한 얘기들 많잖아요. 저는 딥시크파와 딥시크 엔비디아파들의 이 싸움은 하루 한 달 갖고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싸울 것 같아요. 이제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적합도가 사양 GPU로도 사용해도 돈 든 것만큼 했다는 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저도 사용해 보니까 우리 한국 문화권의 한자 문화권이라고 그런지 오픈 AI에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더 잘 정리하더라고요. 챗 GPT보다 만족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딥시크를 사용해본 결과. 아니야, 우리나라 언어나 이게 한자 관련된 문화권인지 네. 정리는 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우클릭 이게 또 미국에서 또 보안 갖고 하이 때리고 그러니까 딥시크 차단 전략이 계속될 거 사용하지 마. 아니면 정부 쪽에서는 이거는 아마 못 쓰게 할 거. 지금 제가 오는데 우리 외교통상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딥시크 차단한다. 이게 또 차단을 하면 찬성파와 반대파가 극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AI의 확산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딥시크 그렇게 자유롭게 해서 저기에도 관련된 저사양의 이게 또 GPU 그런 게 우리나라 또 반도체 소부장에서 그나마 랠리 주는 것들이 막 나올 텐데 반사익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와 연결된 HPSP나 한미반도체가 조정할 때 SK가 조정할 때 소부장이라도 올라가지고 오픈 AI나 AI 열풍 불어주는데 만약에 정보 차원에서 정보가 그쪽으로 셀 수 있으니까 막는다 그러면 몇 가지 또 보안이라든지 또 국가 차원의 정보 같은 것을 차단하면 이게 또 확산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픈 AI 열풍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이게 동전의 앞면 뒷면의 그 양날의 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이게 이제 아까 배운 박스 이론입니다. 그동안에는 127, 100 여기서 오르면 올라서 근데 제가 145를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죠. 이제는 이 까만 박스로 100불과 130불. 그러면 이 중심값이 115불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5불 단위로 삽니다. 살래요.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예. 그러니까 요번에 113불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한 30% 사요. 그리고 110불과 105불 오면 또 30% 사요. 100불 공격하면 다 사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130불 근처만 오면 때릴래요. 이거를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3월에서 5월까지 봅니다. 박스가 하나 내려왔다. 이제는 엔비디아. 그러면 여기에 따라 SK하이닉스나 HPSP나 한미반도체나 관련된 엔비디아 파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연계시켜서 봐야 됩니다. 관련 종목들도 박스를 하나 내려서 봐야 되나요? 그렇죠. 내려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가 한 번에 10% 부러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전번에 22만 원, 이제 20만 원이 저항이고 18만 원이 지나 2만 원씩 박스를 볼래요. 18만 원 지지하면은 전과 같이 15만 원 안 봅니다. 근데 18만 원이 붕괴된다는 얘기는 환율이 뚫었다는 얘기거든요. 엔비디아가 추가 빠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 박스는 저는 이게 왜 나올 것 같으냐면 실적은 계속 나빠질 것 같아요. 지금 말 갖고 테마화 시켜서 지금 테슬라는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것도 박스로 보시면
요게 이제 270과 170의 박스 녹색이 작년도 10월부터 200에서 488까지 큰 상승박. 이게 제일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갇혔어요. 이것도 370과 450을 뚫지 못해요. 요 박스가 이거 하늘색 박스로 붕괴하는 타이밍이 저는 중국이 반격할 때 딥시크 계속 차단하고 화해 공격해요. 그러면 중국 카드는 뭐예요? 애플과 같이 테슬라 니네들도 테슬라 니네들 다 정보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내가 사용하는 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 니네들은 수집을 안 하냐? 그거 차단시키겠다. 만약에 이런 에너지가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또 치고받고 대판 싸우는 거거든요. 그 카드 나왔을 때 저는 매출은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유럽 쪽이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저는 테슬라의 실적의 분기 실적은 300까지 계속 감소. 이거를 어떤 분위기를 하냐면 머스크가 이제 갖다 해서 뭐 스타링크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다른 거 갖고 뭔가 더 마이너스 부분을 플러스로 만들까 하더라도 이게 수치가 안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6월 달에 로봇택시 분위기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나라 로봇주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나 오히려 모멘텀 주는 테마 급등을 줬지 이게 테슬라의 연골고리는 저는 한번 여기도 엔비디아 같이 부러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테슬라의 매출단이 좀 감소하면서 주가가 꺾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미중 간에 저 화해해야 돼요. 저게 싸우면 네. 매출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출단, 실적단이 낮아져요. 이거를 우주항공 쪽이나 로봇 쪽이 바로 커버가 안 되죠. 그러면 계속 그나마 머스크와 트럼프의 그 강력한 스트롱맨의 에너지 갖고 버틴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실적 감소하면 어느 날 갑자기 엔비디아 같은 하루 만에 그냥 깨파락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는 300과 320%만 사본다. 그리고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매도를 권합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저사양 GPU 또 딥시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있으신가요? 저는 오히려 네. 지금 정부가 딥시크를 차단한다 그러면 딥시크 관련된 종목들을 빨리 샘플링 해갖고 오히려 그것이 급락할 때 오히려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저장 동판 그룹입니다. 저장 동판 그룹. 그동안 쉬었다가 갭상한가 스트레이트 치고 있어요. 얘 갖고 볼래요. 얘의 에너지가 뭐 스트레이트 상한가를 계속 치면 이 에너지는 죽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학 투자자는 딥시크 관련된 거는 저장 동판 그룹이라고 하는 종목 갖고 에너지를 보시고 이게 스트레이트 상한가를 얼마 주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나라는 GRT입니다. 스트레이트 상한가 2번 치고 그 다음에 윗골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3,000원짜리가 3,500원까지 아주 급등을 했거든요. 5,500원까지. 그 나서 조정해요. 그런데 만약에 외교통상부에서 이게 차단시킨다 그러면 영향받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갑자기 내일이나 뭐서 뭐 4,000원 근처까지 급락을 하면 이거 오히려 사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저는 계속 증가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또 유럽 쪽이나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미국의 동자는 그 차단시키는 세력도 있겠고 그 다음에 동조해서 더 사용하는 그룹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인구수로는 더 사용하는 그룹 인구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인구수 개념을 보겠고요. 또 하나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저사양 GPU라든지 이거는 또 한번 보시죠. 네. 이것도 박스 이름 보면 21,000원짜리가 7,700원까지 하락 박스에서 이번에 빨간 박스가 8,000원에서 15,0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단기간에 그 딥시크 갖고 거의 8, 90%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까만 박스로 겹치냐가 121선으로 이제 11,000원과 12,000원이 지지가 되면서 다음은 17,000, 8,000원까지 가는지 이 까만 박스 시나리오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가 숏 땄다는 얘기거든요. 환율이
급등했다는 얘기거든요. 10원당 30포인트. 그러니까 1,460원대, 1,470원대, 1,480원대, 그리고 1,430원대, 1,420원대 환율에 연동된 지수단을 체크하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상단 하단을 두고 박스 매매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하락할 때 뭐 우리나라에 관련된 종목들이죠. SK 하이닉스나 뭐 HPSP 한미 반도체도 박스권 하단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온 디바이스 유리 기판이 삼성전자 연결고리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순환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을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일단 삼성전자가 오너 리스크를 해소했잖아요. 사법 리스크를.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실까요, 대표님? 근데 항상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갔다 해서 환율 EWI가 급락하면 삼성전자 제일 먼저 때리는데 뭐. 그러니까 5만 원, 6만 원 4등분 하시죠. 네. 그냥 금년은 상반기는 그냥 삼성전자는 그냥 5만 원, 6만 원에 4등분 해갖고 이렇게 보죠. 6만 원과 5만 원의 4등분의 중식값이 5만 5천 원. 그럼 5만 5천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상방. 그리고 5만 7천 원과 6만 원은 계속 매도 압력. 네. 그 다음에 5만 원과 5만 2천 원은 매수 압력. 그러면 이거를 매수 영역에 사서 매도 영입하는 게 몇 프로대입니까? 7에서 10%예요. 그 정도 에너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법 리스크 제외했잖아요. 오히려 사법 리스크 제외할 때 제가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를 사라. 그리고 대표님. 삼성 SDS 11만 원대 오히려 그 전략을 세워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속편하게 이제 사법 리스크 지냈으니까 ETF 매매하시는 분은 코덱스 삼성그룹 ETF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삼성화재가 그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화재의 지분이 늘어나게 되면 자회사로 편입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긍정적인 신호인가요? 아니요, 이제 점점 전에 얘기하는 삼성금융지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순서를 어떤 거로 먼저 올리고 이걸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삼성그룹 이제 ETF가 ETF. 최악일 텐데 이제는 삼성그룹 ETF를 보셔도 될 것 같다. 끔찍해요. 삼성그룹 ETF 갖고 계신 분들 그동안 보시면 아주 하나그룹 ETF하고 다른 뭐 원전 로봇 이런 ETF 갖고 있는 분하고의 차별화는 엄청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사법 리스크는 제외시켰으니까 이제 삼성그룹 편하게 ETF를 하시는 분은 억대로 하셔갖고 은행 이자보다는 한 3배 정도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언제쯤 6만 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된다는 얘기는 저는 반드시 뭘 풀어야 돼요. 지금 로봇 갖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테마로 풀었잖아요. 이제는 뭔가 그 반도체 쪽에서 풀든 바이오 쪽에서 풀든 바이오 에피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든 뭔가 그래서 삼성물산을 땡기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외국인들 삼성전자 보면 계속 때려요. 아직 안 사요. 이때도 1월 30일 날 1,300만 주를 때립니다. 네. 790만 주. 2월 4일 날 300만 주 사더니 오늘 또 210만 주를 때려요. 그냥 자사주만 계속 하는데 이 자사주도 한 80%가 이제 다 완료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짜 추세로 언제 들어오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은 저는 SK 하이닉스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SK 하이닉스 박스 이론을 보시면 요번에 22만 원까지 갔어요. 요번에 15만, 요거 4등 22만 7천 원과 15만 7천 원이면 딱 중심이 19만 2천 원인데 요거를 요번에 깼다가 갔습니다. 18만 7, 8천 원에. 그러면 이제 20만 원과 요 75% 능선이 저항이 되고 18만 5천 원과 20만 5천 원의 요 작은 박스로 움직이다가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면 다시 이 박스 하단을 검증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HPSP,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은 같은 군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이번에 저는 칩셋 미디어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점에서 한 7, 8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구정 전에
저는 차익 실현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그거 하는 거고, 이거는 엔비디아 갖고 타이밍을 잡을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2월 말이나 3월 초에 소부장은 그때 타이밍 잡는 게 최종적으로 환율이 뚫렸을 때 잡자. 이렇게 전략을 단순화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일단 먼저 최근에 온 디바이스와 유리기판, 삼성전자의 연결고리 종목들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필옵틱스도 끝났고, 네. 이제 그쪽은 다 차익 실현이지 이제 탄력성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있는 게 아까 얘기한 저사양 GPU라든지 중국의 또 갖다 예를 들어서 중국 수요가 보이지 않게 증가하는 중국 미국이 막아요. 그러면 그 반사이기로 요새 5G라든지 적에도 그 관련 저사양들의 반도체 종목들, 그 시스템 반도체나 온 디바이스나 유리기판보다는요.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에너지가 나온 거를 아까 뭐 GRT라든지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판단해 볼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엔비디아 급락할 때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롱숏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스 이론으로 이번 시장의 진짜 바닥 확인은 전 자동차하고 2차 전지.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금 현대차입니다. 네. 요 빨간 박스가 22만 원, 29만 9천 원. 이게 최고였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한번 22만 원까지 빠지고 26만, 요게 이제 인도 IPO. 그때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22만 원과 20만 원 박스가 하나 더 내려왔어요. 그럼 올리질 않아요. 이게 올리지 않아요. 암만 뭐 좋다 하더라도 안 올려요. 이게 바스켓 매도의 대상이. 그러면 여기서 환율이 1,480원 될 때 최악이었던 18만 원 구경할까 봐 걱정해요. 박스가 2만 원씩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든 간에 2,350인데 20만 원 지지해야 돼요. 2,350에 이게 20만 원 지지하는 뭔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걸 쇼스를 걸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투매가 나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러면 이게 간단히 해서 반도체 소부장도 끌고 내려오고요. 자동차 부품이나 자율자동차 이런 것도 끌고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20만 원에서 무조건 막아내야 된다. 19만 원 깨면 밑골이 달리고 그리고 22만 원 빨리 갖다 놔야 된다. 10%라도 완충작용 줘야 그래야 다시 뭐 100포인트 부러져도 쌍바닥, 쓰리바닥 검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코프로 요번에 6만 5천 원대 제가 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제가 구정 전에 뭐 이제 더 이상 다 악화된 건 다 나왔다 하지만 나는 진짜 맞아봐야 할 것 같다. 그래갖고 근데 지금 내용들 쭉쭉 보시면 저는 아직도 유럽 쪽이나 오죽하면 이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요. 그 수출 다각화. 이제 미국 갖고 안 되겠어.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 5만 5천 원과 6만 5천 원에서 다중 바닥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박스가 하나 더 무너지면 그럼 2차 전지 투매가 나와요. 이렇게 빠졌는데 만약에 4만 5천 원, 5만 5천 원에 만 원, 이제는 이건 2만 원 박스보다는 이제 만 원씩만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부러지면 엔솔, 삼성, SDI, 뭐 관련된 종목도 코스모, 신소재, 뭐 금양 할 거 없이 더 빠져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저는 하단은 현대차하고 에코프로의 박스 이론으로 환율이 1,420원 뚫어도 지금 선에서 재료 노출됐고 악재가 다 반영됐고 이제는 수급 매수가 들어오는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네. 아니면 뭐 ETF 통화해서 금융 투자라도 사주든지 이런 수급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는 매수를 고려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2차 전지는 최악의 가격은 온 것 같은데 손이 안 나가요. 그리고 다른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는 미중 간의 화해 무드가 나올 때 하겠습니다. 화해 무드. 진짜 그 대만을 건드리고 대판 싸우는 게 아니라
또 3월 달에 남중국해 갖고 또 우리나라 또 일본 갖다 해서 파견 군함 만들고 막 그냥 이런 갈등 구조 나오고 막 이런 또 북한은 또 핵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그리고 환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런 상황 나올 때 2차 전지가 그때나 바닥이 확인되지. 그러니까 아직도 한 달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 순서를 뒤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의 전략 순서. 이제는 유럽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봐주는 것 같아요. 봐준다고 그럴까? 아니, 우리나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조금 뒤로 밀린 거죠. 그러니까 밀리는 게 더 우리나라한테는 또 좋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단히 얘기해서 뭐라고 그럴까? 그냥 차관급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건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됐던 다음에 이제 수순이고 중국을 먼저 어떤 교통 정리할 때 같이 대만하고 우리나라는 같이 패키지로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 공격은 그때가 무서운 겁니다. 그걸 전 3월에서 5월 구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뭘 가냐? 유럽부터 갑니다. 유럽, 나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푸틴하고의 여러 가지 흐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는지 전쟁이 확산되는지 독일이나 프랑스한테 나토 붕당금을 또 주서 뭐 에너지를 줄 건지 등등 이런 것들의 이제 모든 총력이 또 그게 또 그린란드의 연결고리도 나오고 해서 이제 한 달 동안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나리오의 우선순위는 유럽이다. 네. 유럽이다. 그러니까 유럽을 공격한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유로 달러 봐야죠. 그리고 유로 달러와 우리나라 원 달러,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유로 달러 보시면 간단히 해서 1유로 1달러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유로 약세가 더 되고 이게 무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중첩 박스입니다. 전에는 1.05에서는 항상 지지해주고 1.2까지 하는 박스였다면 지금은 거의 1.0도 살짝 깼었고 1.1만 가면 또 두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검증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나 저는 독일이나 뭔가 분담금이라든지 뭔가 공격할 것 같아요. 이제 카나다하고 멕시코를 건드렸잖아요. 그다 1개월, 6개월 시켰잖아요. 이제는 유럽 타켓이에요. 유럽 타켓. 그때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나? 110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년짜리 국제금리가 좀 지금 눌렀는데 4.5, 4.45 이게 또 다시 4.7이나 4.9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또 한 달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나스닥의 변동성은 저는 유로, 그 다음에 원달러, 달러 인덱스 이 세 가지 갖고 한 달간을 좀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그냥 변동, 그러니까 매일 300, 500이 순식간에 두들겨 맞을 수 있고 올라도 300. 근데 고점 2만, 저점 18,800 여기서 갇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아요. 대표님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질문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애플은 역발상 전략으로 좀 220불 정도에서는 매수해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저는 그래서 240불 때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것도 보세요. 220불에서 245불 가니까 또 급격하게 급락하잖아요.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공장 공격. 이게 이제 올랐던 게 이제 애플하고 뭐 삼성전자하고 뭐 저게도 뭐 뭔가 연결되는 뭔가 에너지가 뭔가 애플에 플러스 알파를 줬다면 다시 또 중국 때리기 하면 이것도 폭스콘 공장에서 언제든지 하단 220, 상단 245 여기서 지그재그만. 그러니까 하단에서 매수하고 240, 245에서는 매도하는 게 저는 길면 3개월 정도 박스에서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가상위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치면 요게 23만 원, 18만 원. 하단, 상단. 그럼 중심 아래에서만 삽니다. 그냥 그러면 네이버 18만 원과 23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5만 원 아니에요? 그럼 2만 5천 원, 20만 원 깰 때나 사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10%. 그런 트레이딩용이지. 그리고 하단까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삽니다. 지금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하단 온 게 삼성, 물산, 삼성, SDS 이런 것들이 하단이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엔터는이 까까오겠다. 까까오가 35,000원, 7,000원 하단. 근데 이제 상단 와가요. 이게 지금 43,000원, 45,000원.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파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상단, 하단에서 왔다 갔다지 추세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노출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좋다 할 때 때리시는 게 나아요. 지금 요새 카카오나 네이버들 오늘 방송 보면 수없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팔 때가 됐구나.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말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또 테마주지만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하시라고 해갖고 제가 한번 시나리오상으로 언론에서 떠들지 않는 거,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쪽. 네, 전혀 언급 안 해요. 네. 왜? 오징어 3 6월 달에 하니까 지금 미리 떠들 필요 없잖아요. 요게 오징어 3가 6월 27일. 오징어 게임 시즌 3요? 네. 예. 그러면 저는 3개월 전에 한번 한 게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3, 4월 아닙니까? 근데 관련주 보세요. 다 박살냈습니다. 제가 오징어 12월 26일 전에 무조건 팔고 나와라. 그때 기억해 보세요. 뭐 이정재 관련주니 뭐 해갖고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게 10,000원짜리가 28,000원까지 이 테마주도 보세요. 제가 이때 25,000원에서 이걸 왜 합니까? 다시 원위치합니다라고까지 방송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없어요.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언제쯤 얘기할까 하면 한 3월달, 4월달에 이제 막 얘기할 것 같아요. 요때 관련돼서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리고 덱스터,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은 테마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대로 할 종목 아니에요. 한 1,000에서 2,000 사놓고 또 여기서 지금부터 한 10%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관심 없으니까. 모아서 한 3월에서 5월 달에 막 그쪽 얘기를 뭐 하고 뭐 또 넷플릭스가 뭐 어떻게 됐다는 동에서 뭐 할 때 그때 빠진 거에 반 정도 박스 정도 나오나 이게 40, 50% 정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든지 아니면 사조 오양이나 사조 시푸드 보는 겁니다. 이건 어떤 모멘텀이에요? 3월, 5월 달에 조독감 구제역, 그다음에 요새 독감,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한 축이 또는 저는 우한 바이러스를 또 이슈화 시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만의 유명한 또 배우가 구준엽 이분의 와이프 되신 분이 또 독감으로 사망했는데 그쪽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뭔가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유럽을 공격할 때 약간 그 먹자 사료, 물류 통제 이런 것들의 틈새로 우크라이나발 연골고리의 곡물 이 부분에 대한 또 그다음에 여기에 또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서 이번에 제가 이런 그래프를 제일 좋아합니다. 계속 빠졌다가 한 단계 올려놓고 윗골이 달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이걸 채턴다고 그러거든요. 윗골이 달리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다음 파동은 이제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딱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약간 먹자 쪽에 있어요.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같이 갈등 구조가 나와야 돼요. 뭐 무슨 뭐 봉쇄라든지 뭐 물류가 막혔다든지 인플레이션에서 요새 커피값하고 오일 그 올리브 이게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뭔가 반사 이익의 다음 순환 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요새 떠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롭게 투자해 갖고 시장에서 이런 것들은 언제 떠들냐면 막 급등하거나 막 이럴 때 떠들 거라고요. 그럴 때 매도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은 외롭게 투자, 그러니까 테마주는 네. 외롭게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가장 큰 화두는 뭡니까? 샘 울트만 오니까 의료 로봇이에요. 근데 오늘 로봇주가 가장 강력했죠. 예. 네. 이제 먹을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저는 이럴 때 여러분들 작년 연말에 서학 투자자들 다 빠져나와서 우리나라 제가 시장 조사하니까 3억 번대 머니 게임이 본격화될 테니까 네. 걔네들이 우주항공 로봇 뭐 이런 것들을 테마시켜서 머니 게임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갖고 테마장입니다라는 걸 전략화 시켜드렸을 거예요. 근데 로봇 한번 보세요. 저는 로봇을 할 때 이렇게 뿌려봅니다. 지금 이 빨간 글씨 있는 것들 한번 보시죠. 이게 작년도 어떤 거는 8월달 저점, 어떤 건 12월 9일 저점 뭐 이랬습니다. 로보티즈 200%. 레인로버 로보틱스 삼성이 갖고 왔다 10만 원, 36만 원. 230%. 그 다음에 솔트룩스 172%, 루닛 170%, 클로버 157%, 마음의 150%, 고용 150%. 이 100% 이상을 하지 마세요. 이제 이거 실적 뒷받침 안 되는 것도 많아요. 테마로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 밑에 단에서 키 맞추기 게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큐렉소나 이제 고용 다음 타자가 큐렉소나 코렌테, 그 다음에 에브리봇이라나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이 그룹주 중에 LG 그룹 중에 로보티즈 다음 타자인데 엔젤 로보틱스가 얘는 200%갈 때 50%밖에 안 갔거든요. 그럼 조정할 땐 같이 조정해요. 그럴 때 다음은 저는 로보티즈보다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시가장애 종목들인데 50% 가까이 했다는 건 상당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JLK라든지 LS그룹의 T라이트, 이거는 왜 적었냐? 실적들이 연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실적 검증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 또 루니스 급등했는데 뷰노는 20%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타자는 뷰노 할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키 맞추기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장주들은 이미 꽃을 핀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이것도 1개월에서 3개월에 테마주로 100% 이상 올라간 거는 하지 않는 게, 여기서 추가 수익률 그거 노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문 닫아놓고 20, 30% 급락할 때 당하면 그거 빠져나오는데 어떨 때는 몇 개월 걸릴 수 있거든요.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로봇 다음을 찾는 게 나아요. 테마주 중에서 로봇 다음. 네. 그러면 제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유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갈래길이에요. 우주항공, 재건, 드론. 그러니까 전쟁이, 그러니까 한 번 만나서 짝짝꿍하고 야 종전하자 이럴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이 좀 종전을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지연이 되네요.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을 하려면 그 책 거래 기술 한번 반드시 읽어봐라. 오히려 둘 다 패권주의예요. 땅 따먹기라고요. 자원. 그러니까 전쟁 더 확산되거나 길게 가는 거를 속으로는 워낙에 그래서 저는 둘이 오히려 지연 전략하면서 중동에서 또 불질릴 것 같아요. 중동에. 그러니까 저는 전쟁 확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료라든지 먹자 쪽 이런 것들, 물류가 또 관련돼서 막힐 때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또 천연가스나 또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또 에너지, 그리고 그린란드 히토류 이런 것들의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것들을 오히려, 그래서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를 갖다 해서 뭐라 그럴까요? 요동을 치게 만들면서 자기네들 이권을 더 극대화시킬 것 같아요. 극대화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으로 중국과 중동이 합치는 걸 막으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을 봉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란을. 그래서 갖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때리면요, 그 저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저것이 저는 히토류라든지
이게 이제 전쟁은 양갈래길로 곡물로 갈지 원자재로 갈지 자원개발로 갈지 아니면은 전쟁학생 되면 드론주로 갈지 드론 가면 우주항공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공격하고 막 던지잖아요. 그럴 때 그 이면에 자기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읽히면 안 되니까 속마음. 예. 네. 근데 그 속마음은 저는 미국도 영토 패권이에요. 그리고 저 빨간 모자 딱 쓴 거 있잖아요. 지네들만 위대하게 만들겠다. 마가.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동안은 시장을 강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카나다, 멕시코 한 달 유예 준 게 저는 더 쥐약 같아요. 이게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했죠. 집권 일기는 연합을 만들었어요. 니네들 합치니까 우리도 남미 합쳐갖고 이 무슨 블록화해서 연합. 뭐 연합. 그러니까 중국이 뭐예요? 여기 때리니까 베트남이나 그를 통해서 우회 전략이든 멕시코에 공장 지어서 우회하니까 연합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동맹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은 캐나다, 멕시코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적흑자를 제일 많이 내는 순서대로 때릴 것 같은데 중국이 제일 많잖아요. 이거 제일 늦게 때릴 겁니다. 중국을 제일 늦게 때릴 것 같아요. 그리고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때렸습니다. 저 두 번째하고 저 밑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봐요. 베트남을 언제 건드릴지 요게 또 그럼 이 베트남에 우리 공장 현지화되어 있는 것들 또 삼성전자, LG전자 또 이것도 머리 뜨뜻하다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독일, 한국 요게 이제 다음 수순 같은데 요게 이제는 저는 2월 말에서 3월 중순 사이에 때릴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 지금 보이지 않게 어마무시하게 환율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외환 당국이 개입하고 예.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죠. 그거 개입 안 했으면 벌써 뚫렸습니다. 그런데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대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뭐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맞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3월 달이 제일 두려워요. 그러면 3월 달 전에 2월 달은 실적 재편장이 아니에요. 테마장이고 그러면 급등급락해서 환율 갖고 타임 잡는 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1440원이나 30원 때 급등한 거 테마주 때려. 언제 사? 1470원 공격할 때 사. 때린 걸 그거 다시 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 아까 2차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삼성, SDI, 엔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갖고 현대차 갖고 바닥을 잡을래요. 그리고 추세는 2, 3월 동안에는 그냥 2,450과 2,550이 가장 다행스러운 박스. 그런데 박스가 하나 내려오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1,470원 뚫어갖고 공포를 만들 때 이건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때릴 때는 두들겨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간접적으로 우회니까 반사익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대만. 근데 대만이나 우리나라, 중국을 직접 때릴 때는 이건 맞고 가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게 3월에서 올 코스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이밍을 좀 조절하시는 게 어떻게나. 그래서 환율 리스크에 의한 변동성은 계속될 거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거래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지금 자기의 뜻을 유도해갖고, 갖다 얘기해서 마약을 등장시켜서 다른 나라들이 돈 쓰게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공장 들어갔잖아요, 돈. 이게 다 안 먹힐 때, 그때 이제 직접 때리는 타이밍을 저는 중국 때리게 할 때라고 보는데, 이게 3개월 시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테마주가 됐던 아까 얘기한 대로 보이지 않는 거. 네. 이런. 그리고 이미 로봇은 이미 늦으셨습니다. 지금 로봇주라든지 소부장주들을 지금 또 AI주들 이런 것들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데드 잡으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어떻겠나. 여기서 또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테마주는 외롭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 관련주들, 사로 관련주들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고 항상 시장을 파생 변동성 가지고 좀 판단을 하시는데 오늘 언급을 하셨었나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 외국인들의 파생 시장 현황을 어떻게 보겠어요? 계속 때려요. 계속 네. 하방이에요. 현물을 사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10시 반 전후를 이용해요. 어저께도 아침에 올려갖고 326에서 332까지 올렸다가 거기서 6포인트 죽여버리면서 올려놓고 죽이고 네. 오늘도 요 제가 빨간 박스가 10시 20분입니다. 어저께가 똑같아요. 그럼 10시 20분에 왜 죽이냐? 이게 CFD 기자가 요 10시 반에서 11시에 이게 청산 타이밍입니다. 요때에 공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올랐다 10시 반까지 올리면 반드시 죽인다. 네. 나스닥이 급락했다 그럼 10시 반에 바닥치고 다시 깎으로 올린다. 이 10시 반 시나리오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2시 정도가 이제 롤오버 할 거냐 아니면 그날 청산할 거냐를 또 결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10시 반 2시에 변곡점 마디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30일 전까지 거의 1조 9천억 2조를 때립니다. 안 사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금융투자도 ETF를 1조 때립니다. 안 사요. 현물도. 그나마 연기금이나 기타 법인들 갖고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물이 미결제를 늘리질 않아요. 청산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박스 매매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2,400이 320이다. 그리고 330이 2,480이다. 이렇게 335가 2,520이다. 340이 2,450이다. 340, 335, 5포인트씩 해갖고 오늘 요번에 320까지 죽였다가 네. 그러니까 20포인트 뺐다가 지금 10포인트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330과 335의 중심값이 얼마예요? 330, 2.5가 이게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 돼버리면 다음 공격이 325를 또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러면 2,450 이렇게 요게 이제 환율 10원 올랐다는 얘기예요. 요게 2,410 환율 20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요 변동성으로 한 달간은 그냥 박스 이때 시가상위 종목들이 이용당한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 매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의미 있는 비중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승조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